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어문의 두 번째 주제, 반복문에 대해서 배우는 날입니다. 제10강 와일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어문 중에 반복문이라는 구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 영어로는 loop라고 하고요. 이 반복문은 특정한 코드를 반복해서 수행하도록 해주는 구문입니다. 반복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실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while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문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 while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뭐 하는 동안 막 이런 뜻이잖아요. 이렇게 뭐뭐 하는 동안에 이제 이런 뜻인데,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특정 코드를 반복하겠다 하는 구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냐면, 이 그림을 좀 봐주세요. 어떤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 코드를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행을 다 하고 다시 돌아와서 조건을 검색을 해봤는데, 그래도 또 조건을 만족한다 하면 코드를 다시 수행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조건을 검색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하면 바로 종료를 하고 그 다음 코드를 수행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while 뒤에 논리형 자료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논리형 자료는 true 또는 false 이 두 가지의 값을 갖는다고 배웠죠. 그래서 여기가 true가 되면 이 밑에 있는 코드들을 실행을 하고, false면 바로 이 뒤에 있는 어떠한 코드들을 수행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파이썬은 들여쓰기 되게 민감한 언어라고 배웠죠. 그래서 이 while문 안에 있다, while문 안에 있는 이 실행할 코드다라는 표시를 이 탭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이 탭 하나 들어가 있으면 이 while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코드들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여기 들여쓰기 탭 버튼 잘 눌러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while문이 조금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천천히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와 주세요. 이제 num이라는 변수에 제가 0이라는 숫자를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while문을 하나 이제 따라가 볼 텐데, 이 표를 좀 잘 봐주세요. 이게 num이라는데 제가 0을 저장해 놨고요. 그 뒤에 이런 조건, 검사하는 조건을 좀 하나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while문 뒤에 있는 이 조건을 검사를 해봤더니 0은 5보다 작습니까? 물어봤을 때 작죠. 0은 5보다 작죠. 그래서 true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럼 true가 나오면 이 while문 내부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while문 내부로 들어가 보니까 num을 하나 증가시키세요 하는 코드가 있네요. 그럼 num을 하나 증가시켰으니까 num은 1이 됐겠죠? 1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걸 프린트를 해보니까 여기에 콘솔에 1이 출력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 끝났으니까 다시 while문 조건으로 다시 돌아가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를 다시 해보니까 num은 5보다 작니? 물어봤더니 이제 1은 아직 5보다 작죠. 그래서 5임, 네, true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 while문 내부로 다시 들어가서 이 코드들을 실행을 해줍니다. 그럼 num을 또 하나 증가시켜라 해서 num이 2가 되고요. 출력을 해라 해서 콘솔 창에 2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또 다시 돌아가서 num이라는 변수를 증가시키고, 또 끝나서 돌아가서 num이라는 변수를 4로 증가시키고, 또 돌아가서 num이라는 숫자를 5로 증가시킨 것까지 반복이 됐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반복을 해서 num이 5인 상태가 됐어요. 그럼 이제 다시 while문 검사 부분으로 돌아가겠죠? 그럼 검사를 해봤더니 5는 5보다 작니? 라고 물어봤어요. 5는 5보다 작니? 물어봤더니 작지 않죠? 그래서 이 결과가 false가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false가 되면 이 내부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뒤에 만약 코드가 더 있다면 뒤에 있는 코드를
실행시키게 되고요. 저희는 그 뒤에 없어서 이렇게 1, 2, 3, 4, 5까지만 출력이 되고 끝이 나게 됩니다. 요렇게 해서 while문을 가지고 증가하는 수를 출력을 해봤습니다. 그럼 같은 원리로 우리 감소하는 수도 출력을 해볼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4, 3, 2, 1, 0 이런 숫자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출발을 5에서부터 해보도록 합시다. 5에서부터 해서 검사 부분에는 이 넘이 0보다 크니를 검사를 해볼게요. 그래서 만약 이 넘이 0보다 크다면 이 내부로 들어와서 이 코드들을 실행해라 하는 while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넘에 5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죠. 그래서 넘은 0보다 큽니다. 0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넘보다 큽니다. 그래서 0보다 크니에서 true라는 결과가 나왔고 넘을 하나 감소시키세요 라는 코드를 수행하면 넘은 4가 될 겁니다. 4가 되고 이제 출력을 해보니 4라는 숫자가 이렇게 출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검사를 하러 돌아갑니다. 검사를 하러 이렇게 돌아가서 현재 넘이 4인데 0보다 크니? 물어봤더니 0보다 크다는 결과가 나와서 다시 내부에 들어가서 코드를 진행을 시킵니다. 그럼 넘이 하나 감소해서 3이 되고 3이라는 숫자를 출력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반복하고 넘이 1인 상태로 여기 들어갔다고 생각해 볼게요. 넘이 1인 상태로 들어가서 하나를 감소시켰더니 0이 되고 그걸 출력을 하고 다시 조건으로 돌아가서 다시 검사하는 부분으로 돌아가서 조건 검사를 받아봤더니 0이 0보다 큽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false.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결과가 나와서 이제 여기까지 while문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43210까지 이제 출력되고 종료하는 while문을 함께 따라와 봤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while문 기본을 한번 해봤고 우리 조금 더 그동안 배웠던 거랑 결합을 해서 통합을 해서 한번 코드를 짜보도록 할게요. 우리 문자열 데이터 배울 때 포매팅 배웠죠? 포매팅. 빈칸 뚫어놓는 거. 우리 실습에서도 해봤어서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런 프린트 포맷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프린트 포맷은 이렇게 생긴 문자열이고요. 어떤 사람이 사과 하나를 사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사과가 몇 개 남아 있어요. 할 때 이 몇 개에 대해서 이제 정수형 빈칸을 하나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애플이라는 변수에 3을 이제 할당을 먼저 해보고 이런 while문을 따라가 볼게요. 사과가 0개보다 많다. 이거는 좀 자연어로 말을 해보면 사과가 있는 동안 사과를 하나 감소시키고 이 프린트 포맷에 넣어서 출력을 해라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과 곧 존재하는 동안 사과를 하나 감소시키고 이렇게 출력을 하는 while문을 한번 돌려보니까 여기도 이게 0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사과가 3인 상태에서 시작했죠. 사과가 3에서 시작해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3은 0보다 큽니다. 그래서 true가 됐고요. while문 내부로 들어가서 애플을 하나 감소시키니까 애플이 2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프린트문을 수행하니까 출력창에 누군가가 사과를 하나 사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2개의 사과가 있어요. 라는 문장이 출력이 됐습니다. 그럼 또 다시 이제 while문 시작으로 돌아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애플이 2개인데 지금 이 2개는 0보다 큽니다. 그래서 true입니다. 그래서 애플을 하나 감소시켰고요. 이런 문장을 출력을 했습니다. 누가 사과를 사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의 애플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애플이 1개일 때 조건을 검사해 보니까 true가 나왔네요. 그래서 또 이번에는 애플이 0개 되고 이런 문장을 출력합니다. 이 출력한 이후에 다시 조건 검사하는 대로 가봤더니 애플 0이 0보다 큽니까? 라는 질문에는 아닙니다. false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코드를 진행하지 않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와일문 기본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이제 좀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단계 좀 더 나가보겠습니다. 이제 브레이크라는 예약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게요. 와일문 안에서 브레이크를 만나면 와일문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여기 그림을 봐주시면 이런 코드 안에서 브레이크라는 문장을 만나게 되면 바로 즉시 이렇게 종료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코드에 작성하실 때는 이렇게 와일문 안에 코드 안에다가 뭐 적당히 브레이크, 원하는 브레이크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보통은 if문이랑 같이 조합을 해서 씁니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앞에 했던 그 누군가가 사과를 사갔습니다 하는 그 기능을 누군가 사과를 사갔습니다 하는 그 문장을 출력하는 똑같은 기능을 한번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우선 애플을 이번에는 10개부터 시작해 봅시다. 이렇게 10개의 사과를 파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이번에는 와일문 옆에 true라는 걸 적어줬어요. 이렇게 아예 true라고 적어줘 버리면 여기는 조건 검사할 것도 없이 무조건 수행을 하도록 이제 하는 거겠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와일문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현재 이제 애플 10개에서 시작했어요. 그럼 조건 true니까 무조건 수행하겠죠? 그럼 애플 하나를 감소시켜서 애플이 하나 줄어들고 이제 프린트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누군가가 사과를 사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9개의 사과가 있습니다. 라는 문장을 출력을 한 이후에 나온 코드를 보니까 이런 if문이 있네요. 이 if문의 조건에 보니까 사과가 한 개보다 작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과가 하나보다 작니?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죠. 지금 애플은 9가 할당돼 있어요. 그래서 9는 1보다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false가 되겠죠. 그럼 이 if문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다시 이제 while문이 끝났으니까 while문 조건으로 돌아가겠죠. 근데 조건으로 돌아와 봤더니 이건 무조건 true네요. 그럼 또 이 코드를 실행을 하게 돼요. 이제는 사과가 8개가 됐고 또 1보다 작니? 물어봤더니 아니요. 해서 쭉쭉쭉쭉 같은 일을 반복을 쭉 하다가 이제 애플이 1인 상태가 됐어요. 1인 상태로 이 while문 안에 들어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애플을 하나 감소시켜라 해서 이제 사과가 0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if문 조건에서 사과가 1보다 작니? 라는 질문에 드디어 true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true가 됐으니까 이제 이 if문 안에 들어가서 break라는 단어를 만나게 되겠네요. 이렇게 break라는 단어를 만나면 그 즉시 이 while문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 우리는 사과를 하나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0개의 사과가 있습니다. 라는 문장까지 출력을 하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break라는 단어를 만나면 while문이 즉시 종료된다. 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또 새로운 키워드 continue라는 키워드를 좀 배워보겠습니다. 요거는 while문 안에서 continue를 만나면 while문의 검사 부분으로 돌아가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조건에서 이렇게 true가 돼서 어떤 코드를 실행시킬 때 continue라는 단어를 만나게 되면 요렇게 조건 검사하는 부분으로 다시 돌아간다 라는 말이고요. 아까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종료하는 대로 갔죠. 그래서 이거는 브레이크에 해당하는 거고 이거 continue는 종료 부분이 아니라 검사 부분으로 돌아간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근데 또 동일하게 어차피 이 continue 뒤에 있는 코드들은 실행이 안 되거든요. 요거를 헷갈리시지 않고 잘 유의해서 이제 while문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시 코드를 또 하나 볼게요. 이번엔 좀 다른 기능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남은 사과가 7개면 보고 이벤트를 진행하자 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 이벤트는 무슨 뜻이냐면 buy one, get one free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1 플러스 1이란 뜻이죠. 그래서 1 플러스 1이다. 이런 행사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번에도 10개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그리고
프린트 포맷을 좀 짧게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while문 애플이 0개 이상일 때 이 코드들을 실행해라 라는 구문이고요. 이 실행할 while문 내부의 코드를 좀 뜯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if문이 있네요. 애플이 만약 7개라면 이렇게 lucky 이제 이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이제 그 메시지를 출력하는 거죠. 이제 럭키 이벤트에 당첨되셨습니다. 라는 문구를 출력을 하고 이때는 우리가 1+1이기 때문에 사과를 하나만 감소시키면 되는 게 아니라 2개를 감소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감소시킬 애플 수를 2로 하고서 이제 continue 문을 하면 여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검사하는 부분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만약 애플이 7개가 아닌 상황이라면 너무 지저분하니까 살짝 지우겠습니다. 만약 사과가 7개가 아닌 상황이라면 이 내부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이 코드들이 실행이 되겠죠. 그럼 7개가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1개만 감소시키고 프린트 문을 출력해라 하는 코드가 진행될 겁니다. 그럼 이 코드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우선 사과 10개에서 시작하죠. 그럼 9개로 감소가 되고 프린트문을 출력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9개의 사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사를 하러 돌아갔더니 여전히 사과는 0개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while문 내부로 들어갔더니 애플 7개인가요? 아니죠. 지금 8개죠. 지금 9개죠. 그래서 9개에서 사과를 하나 뺐더니 이런 문장이 출력되고 이번엔 8개인 상태에서 검사를 하러 다시 돌아갔더니 애플은 양수고요. 애플 7개입니까? 아니죠. 지금 8개죠. 그래서 8개에서 하나를 빼서 출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7개의 사과가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출력됐습니다. 이제 사과는 7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while문 검사하는 대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사과가 0개보다 많습니까? 네, 많습니다. 그럼 while문 안으로 들어가요. 그럼 애플이 7개입니까? 이제 드디어 사과가 7개입니다. 그래서 이런 lucky라는 문장을 출력을 하고 사과를 2개 감소시킵니다. 그쵸? 그럼 이제 사과 5개 됐어요. 사과 5개 됐고 continue라는 문장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바로 while문으로 가게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프린트 포맷을 출력을 할 수가 없게 되네요. 그래서 여기 출력창을 보시면 lucky라는 lucky 이 메시지만 있고 우리 사과 5개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메시지가 출력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continue 문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 보면 지금 사과 5개죠. 그럼 사과 5개면 여기 안으로 들어오고 7개 아니니까 여기 실행 안 되고 이제 이 부분을 실행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4개입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3개입니다. 2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프린트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방금 배운 이 브레이크 문하고 컨티뉴 문하고 while 문에서 잘 써주면 되게 깔끔하고 예쁜 코드를 완성하실 수 있고요. 또 같이 짝으로 많이 쓰는 게 무한 루프라는 겁니다. 이게 endless loop라고 하는데 이제 끝이 없는 루프라는 뜻이죠. 그래서 while 문의 조건이 항상 true에 해당해서 무한히 코드를 반복하게 되는 구문입니다. 이게 필요에 따라서 발생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무한 루프를 이용을 해서 로직을 짜면 훨씬 예쁘고 편하게 짤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한 루프를 사용하기도 하고 이 안에서는 이 무한 루프 무조건 while이면 무조건 true면 어쨌든 빠져나오긴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브레이크나 컨티뉴 같은 것들을 잘 조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로직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잘 봐주시면 논리형 자료에서 검사하는 부분에 이 무한 루프에 그동안 이게 while문은 이렇게 가는 길이 있었잖아요. 무한 루프에서는 이렇게 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료로 직접적으로 갈 수는 없고 이 브레이크 문을 만났을 때만 종료를 시킬 수 있습니다.
요렇게까지가 while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좀 처음으로 배운 반복문이어서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반복문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코드를 반복해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구문이고요. 저희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while문이라는 반복문을 배웠습니다. while문은 이렇게 어떠한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에 이 어떤 특정한 코드를 반복하겠다 하는 그런 구문이고요. 여기 빠졌는데 화살표가 이렇게 끝나면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다시 검사하게 되고 이 논리형 자료가 true라면 계속해서 이 코드를 반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코드 안에서 좀 특별한 역할을 하는 예약어, 키워드들이 있는데 이제 바로 break와 continue입니다. 이제 break 같은 경우는 바로 종료를 하는 상태로 이제 넘어가고요. continue는 다시 조건을 검사하도록 하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무한루프 같은 것과 그래서 무한루프와 이런 break, continue 같은 걸 잘 조합해서 원하는 로직을 잘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이론 내용이었고요. 이 while문 좀 어려운데 우리 실습하면서 같이 좀 계속해서 익숙해져 볼게요. 오늘의 실습 제목은 재고소진시까지 반복하기입니다. 그래서 반복이라는 거는 while문을 활용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오늘 해결해야 할 미션은 이렇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미션은 처리 불가능한 주문이면 계속해서 다시 수량을 입력받자. 그래서 계속해서 다시 수량을 입력받자 하는 게 첫 번째 미션이고요. 두 번째로 주문이 완료되면 주문을 처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재고가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주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손님이 왔다 갔는데 재고가 남아있으면 다음 손님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음 손님을 받고 그 다음 손님도 주문을 다 받았는데 재고가 남아있다면 또 다음 손님을 받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재고가 남아있는 동안에 주문을 받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고가 다 떨어졌어요. 그럼 영업을 종료를 해야 되고 영업이 종료가 되면 매출을 출력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내용이 많죠? 네, 다 배웠던 내용들을 잘 활용하시면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이 끝나면 첫 번째로 재고 소진 시 이렇게 영업이 종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출력하고 매출이 얼마 기록됐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고가 있다면 이렇게 메뉴를 출력을 하고 몇 개를 주문할 건지 입력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처리 불가능하다면 만약 우리 지금 9잔 있다고 출력했는데 12잔 달라고 입력을 하면 죄송합니다. 지금은 최대 9잔까지만 주문 가능합니다. 라는 메시지까지 같이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뭔가 이제 프로그램 다운 프로그램 느낌이죠. 이제 이전 실습 코드에 해당하는 이제 필요한 내용들만 이렇게 가져와서 이제 실행을 해주시고요. 이제 해결 과제 첫 번째 팁을 좀 드릴게요. 그냥 바로 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무한루프를 잘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 불가능한 주문이면 계속해서 다시 수량을 입력받을 건데 우선 무한루프를 좀 해놓으시고 이 안에서 처리 가능하니? 이렇게 질문을 던져서 처리 가능하면 뭔가를 처리하고 아니라면 수량을 다시 입력받도록 컨티뉴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조건으로 돌아가고 이걸 다시 실행하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코드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서 주문을 받겠죠? 주문을 받고 이걸 검사를 한 다음에 처리 가능하다면 브레이크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고 처리 불가능하다면 계속해서 주문을 받아라. 이렇게 설계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한번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세요.
네, 여러분들께서 각자 해결 과제를 이제 다 코딩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전 실습 코드 중에서 일부 필요한 부분들을 먼저 이제 실행을 시켜주고요. 이제 해결 과제 첫 번째, 처리 불가능한 주문이 들어오면 다시 수량을 입력받아보자 하는 이제 미션입니다. 우선 저희 모든 메뉴에 대해서 하면 너무 복잡하거든요, 처음부터. 그래서 좀 단순한 문제부터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뉴가 단 하나만 있는 상황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아메리카노만 있는 상황.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고려할 메뉴 이름을 메뉴 네임에다가 이제 메뉴 네임즈 있죠? 여기 0번째 방에 있는 걸로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네임즈에 있는 거가 이제 이런 에러가 났죠? 그럼 에러가 났으면 이거를 읽어보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에러가 났을까? 그럼 이거 리스트로 변환을 안 해줬습니다. 리스트로 변환을 해주시고 이렇게 0번 방에 있는 걸 가져오겠다. 이렇게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메뉴 네임에 이렇게 아메리카노 잘 들어가거든요.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틀을 먼저 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문을 먼저 받아야 되죠. 주문을 받고 만약 검사를 해야 되죠. 검사를 한 다음에 얘가 처리 가능하다면 뭘 하고 처리 불가능하다 하면 뭘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틀을 짜주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힌트 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주문을 받고 검사를 해서 처리 가능하면 브레이크 문을 이용해서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컨티뉴 문을 이용해서 처리 불가능하다면 컨티뉴 문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주문을 받아라 하는 무한 루프를 만들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while하고 true 이렇게 적어주시고 이 안에다가 주문을 받아봅시다. 우리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니까 요거 그냥 제가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실습에서 했던 내용들이고 처리 가능한지 한번 검사를 해볼게요. 그래서 if is valid 를 해봤으면 여기서 이제 처리 가능한 주문을 이제 뭔가 처리를 한 다음에 끝 이제 입력 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입력 끝에 해당하는 부분이 브레이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브레이크 써주면 되고 만약에 else 하면 이제 처리 가능하지 않은 모든 경우죠. 그래서 처리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수량 입력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라 하는 게 이제 continue 이렇게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처리해야 할 일들 뭐가 있을까요? 이제 장바구니에 수량을 추가를 해줘야 되죠. 메뉴 네임에 입력받은 수량만큼 증가를 시켜주고 프린트해서 add cart message 해서 이렇게 빈칸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셀을 실행을 시켜보시면 수량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개를 입력을 해보고요. 여기 지금 출력된 걸 보니까 이 빈칸이 잘 안 채워졌어요. 뭔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잠시만요. 네. 여기 지금 요 셀을 실행시켰을 때 이렇게 뭔가 빈칸이 잘 안 채워진 걸 볼 수 있죠. 이러면 이 해당하는 코드를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빈칸을 안 채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와도 너무 당황하시지 마시고 결과를 보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시면 수정해야 할 부분을 금방 찾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메뉴 네임, 인벤토리.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한번 지금 이런저런 걸 다 해볼 건데 저희 지금 인벤토리에 아메리카노가 10잔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한번 12잔을 달라고 주문해 보겠습니다. 12 입력하면 죄송합니다. 현재 아메리카노는 최대 10잔까지 주문 가능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11잔도 해볼게요. 11잔도 해봤더니 또 안 되죠. 이번에는 10잔을 했더니 이제 정상적으로 주문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까지 첫 번째 해결 과제 완료됐고요. 이제 두 번째 해결 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문이 우리 이렇게 10잔 주문 받았잖아요. 이 주문을 받은 다음에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재고를 수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출을 기록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주문이 이제 접수되었습니다 하는 메시지가 출력이 돼야 되고 장바구니를 삭제하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선 재고 수정하기 해볼게요. 재고를 수정을 하려면 인벤토리 딕트에 있죠. 여기서 메뉴 네임에 해당하는 값을 수정을 해주면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값을 감소해라 라는 명령어를 넣어주면 되고 여기에 우리 지금 10잔 주문 받았으면 10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만들어 놓은 변수를 잘 활용을 하려면 카트 안에 저장되어 있는 메뉴 네임을 그대로 가져오시면 이 카트에 메뉴 네임에 저장되어 있는 이 11개 이거 다시 실행해 줄게요. 10개. 그래서 카트 가보시면 이게 계속 추가가 됐구나. 그럼 여기를 좀 수정을 해야겠네요. 이 카트 만드는 부분을 이 셀로 옮기겠습니다. 이 셀로 옮겨주시고 이걸 다시 실행을 시켜주시면 이렇게 10잔 주문을 한 다음에 카트 메뉴 네임을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10잔이 잘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인벤토리 딕트에 있는 메뉴 네임에서 이 카트에 해당하는 만큼 수량을 감소시켜라 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인벤토리 딕트를 봤더니 아메리카노가 0으로 감소됐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재고 수정하기에 대한 코드는 이렇게 한 줄로 되고 두 번째로 이제 매출을 기록하려면 사실 매출이라는 변수가 있어야 돼요. 이미.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프로그램 시작 시 이제 해줘야 하는 코드가 sales라는 변수에 이제 매출을 기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는 어쨌든 0으로 시작해야겠죠. 매출 0으로 시작을 하고 재고를 우리가 수정해줬고 여기다가 이제 매출 기록하는 부분을 넣어주겠습니다.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얼마가 추가됐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면 되는데 요거는 장바구니에 있는 수량 곱하기 품목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럼 장바구니에 있는 수량 카트에 있는 메뉴 네임 넣어주시고 곱하기 품목 가격은 프라이스 딕트에 저장되어 있겠죠. 그래서 메뉴 네임 가져와 주시면 우리가 아메리카노 10잔을 팔아서 얻을 수 있는 매출은 이렇게 35,000원입니다. 35,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35,000원을 세일즈에 더해줘라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세일즈에 이렇게 35,000원이 들어가게 되네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주문에 대해서 할 일을 다 했다면 이제 사용자한테, 이제 손님한테 우리 주문 다 이제 접수됐습니다. 정상적으로 접수됐습니다. 라는 메시지로 이제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까지 출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엔터까지 같이 쳐줄게요. 엔터는 이렇게 이스케이프 코드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거 줄바꿈 문자였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프린트를 해주시면 이렇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줄바꿈까지 한번 해주고 끝납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장바구니 삭제. 장바구니 삭제하는 건 단순하게 del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카트, del 카트 하면 여기에 지금 카트가 있어요. 카트가 사라집니다. 사라졌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주문을 처리하실 수 있고요. 해결과제 2번 완료했습니다. 해결과제 3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재고 소진 시까지 주문을 받는 코드입니다. 여기도 재고가 존재하는 동안 계속해서 어떠한 일을 수행해라 하는 거기 때문에 while문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우선 재고가 있는지 검사를 해볼까요? 재고 있음에 대한 거는 우리 지금 아메리카노 하나만 고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메리카노에 대해서 메뉴 네임에 대해서 이게 존재하는지 물어보면 돼요. 이게 0보다 크니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없는 상태니까 우리 요거를 좀 다시 실행을 해줄게요. 이 초기화, 인벤토리랑 다 초기화 되도록 이렇게 해주고 요거 재고 있는지 다시 물어보니까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주문을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라는 거고요. 이게 만약 false로 나오면 주문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요거를 활용해서 이제 while의 조건으로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 인벤토리에 뭐가 있는 동안 계속해서 여기에서 주문을 받고 주문 처리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 빈칸들을 이제 채워주기 전에 우리 아까 방금 했던 그 매출 있죠? 세일즈를 여기다가 한번 추가를 해줄게요. 이렇게 세일즈 시작하기 전에 넣어주고 여기다가 주문을 받고 주문 처리하는 이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기존에 있던 실습에서 코드들을 잘 조합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재고 소진 시까지 주문을 받는 코드가 완성됐습니다. 요거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시작했을 때 인사 문구, 메뉴 출력되죠. 그래서 지금은 메뉴 하나만 있다고 이제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수량을 입력을 해볼게요. 우선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15잔을 주문해 보겠습니다. 그럼 15잔 주문 불가능하다고 뜨죠. 다음 13잔, 12잔, 이렇게 쭉쭉 해서 안 되고 이번 2잔을 주문했다고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2잔이 추가되었습니다.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라고 잘 됐고요. 그럼 이제 인벤토리가 이렇게 8잔으로 줄어든 거 잘 확인되시죠? 그러면 이제 4잔도 주문을 해보고요. 3잔도 주문을 해보고요. 1잔 이렇게 주문을 해서 영업이 종료되는 것까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 이제 종료가 됐다고 알려주고 매출을 출력해보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에 closed store라는 메시지를 출력을 하고 그럼 영업 종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위에 출력창 너비만큼 또 출력하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 또 센터도 맞춰줬었죠. 센터에서 윈도우
너비까지 해서 이렇게 마무리 멘트를 출력을 하고 여기에 우리 이제 매출까지 기록을 해볼게요. 매출은 우선 지금 세일즈에 들어가 있죠. 세일즈에 35,000원 들어가 있네요. 그럼 요거를 어떻게 출력을 할까요? 프린트 영업 매출 땡땡 하고 콤마만 찍고 세일즈를 하셔도 돼요. 사실 이거는 안 알려드리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셔도 되고요. 이게 가장 편한 방법이긴 하고 나는 포매팅을 사용을 하겠다 하면은 이제 세일즈 포맷이라는 것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세일즈 포맷 하면 여기다가 영업 매출 땡땡하고 여기다가 변수용 빈칸 아니 정수용 빈칸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이렇게 빈칸을 채워라 까지 하면 이런 식으로 매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시스템 메시지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별도 하나 추가를 해줄까요? 매출 추가하는 코드까지 이제 작성해봤고요. 그럼 우리 전체 코드 한번 조합을 해볼게요. 우리 앞에 여기서 요만큼 했었죠? 요만큼 했었고 영업 종료 시 나오는 해야 할 일들까지 이 while문 바깥에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while문에서 잠깐 이걸 이렇게 줄여줄게요. 이렇게 줄일 수 있거든요. 스파이더는 while문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줄여서 보겠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while문에서 이 조건에 해당하는 이 조건이 만족하지 않은 상태가 되면 이제 이 while문 밖에 있는 이 코드들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실행을 다시 시켜보면 지금 인벤토리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을 했네요. 그래서 인벤토리 채워주고 이렇게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아메리카노 10잔 있죠? 그래서 우리 그냥 10잔 한꺼번에 다 사볼게요. 그러면 이제 영업 매출과 이렇게 영업이 종료되었습니다 하는 메시지와 영업 매출이 출력됩니다. while문에 대해서 배워보고 키오스크에 적용까지 해봤습니다. 아직 while문이 좀 낯서실 수 있어요. 인터넷에 코딩 예제 또는 while문 예제 이런 걸 검색하시면 많은 예제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